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에서 해외팀 중에서 뉴질랜드가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팀은 볼링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4개를 땄고 탁구에서 은메달 2, 동메달 1, 태권도에서 동메달 1를 따내 금 2, 은 3, 동 6개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주 집계 착오로 인해 뉴질랜드 팀이 5위라고 발표했으나 22일 뉴질랜드 팀이 4위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축구에서 금 1, 테니스에서 은 1, 동 1, 볼링에서 은 1, 동 1, 골프에서 금 3, 은 1, 동 1, 탁구에서 동 1, 스쿼시에서 금 1개로 모두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종합성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1위는 일본, 2위 호주, 3위 미국, 4위 뉴질랜드, 5위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정착해 살고 있는 미얀마 난민들의 네 번째 문화축제가 지난 22일 오클랜드 시내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류 문화원과 네팔, 카레니,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참여했고 주최 측인 뉴질랜드 조 커뮤니티의 패트릭 망 회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supporting our Zo community. Especially thank you to Pampir Taifot, who is the Minister of Transport,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테아타투 지역구 국회의원인 필 타이포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얀마인들과 조 커뮤니티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diverse city, this diverse society that we have now is something to celebrate. It's a good thing, diversity. And we welcome people who come here from all over the world to make a home and to make a new life. 호주에서 쓰레기 투기를 반대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유명한 환경론자 이안 키어만이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안 키어만은 1980년대 전 세계를 요트로 여행하면서 바다의 쓰레기를 보고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청소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1994년에는 시드니에 프린스 찰스 왕자가 왔을 때 시위자들이 찰스 왕자에게 돌진하는 순간 구원총을 쏴 찰스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안 키어만은 그 후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클린업 오스트레일리아는 그의 지도력과 유머가 그리워진다고 말하고 그의 청소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안 키어만은 1989년 시드니 항구에서 처음 청소 작업을 시작해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청소 캠페인에는 현재 전 세계 3,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130여 개국의 비정부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호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미국처럼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간의 분쟁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의 소지와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건강과 법적인 문제 그리고 공공의 안전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지난 수요일 자정을 기해 전국적으로 대마초 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대마초에 관한 정보를 1,500만 가구에 전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일반 대중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과 관련된 운전을 포함해 경찰의 단속에 대한 준비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지방정부와 대도시에서는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 몇 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은 지난 24개월 동안 24%나 집값이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미 통계에 따르면 웰링턴 지역의 평균 집값은 지난 2016년 47만 9천 달러에서 지금은 57만 9천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웰링턴 시내 중심부보다는 외곽으로 집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웰링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지역은 마스터톤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0%가 올랐고 어퍼허트는 15.5%가 올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호주의 퀸슬랜드 주에서는 법 개정으로 여성들은 이제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어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이틀간의 열띤 논의 끝에 50대 41로 통과됐는데 야당 의원인 스티브 미니킨과 젠 스터키 그리고 전 야당 지도자 팀 니콜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퀸슬랜드 수상은 자신은 언제나 여성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과 신체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다고 말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내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끔씩 언급되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가족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총리의 언급은 국민당의 로스 의원이 오클랜드 병원 정신과에 들어간 다음 나온 것으로 로스 의원이 2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주 로스 의원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지지도는 2%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뉴스와 콜마 브룬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은 여전히 43%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당은 지난번 여론조사 때보다 3%가 오른 45%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녹색당은 1%가 오른 7%, 뉴질랜드 퍼스트는 5%로 지지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선호하는 총리로는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지도자가 7%의 지지를 얻어 주디스 콜린스 의원보다 2% 앞서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제신다 아던 총리는 2% 오른 42%,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1%가 내려간 4%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피살된 카쇼기 기자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과 경제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쇼기 기자의 피살 사건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오타고 대학의 로버트 패트만 박사를 포함한 정부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은 후 나온 것입니다. 카쇼기 기자는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죽었다고 사우디 당국이 밝히고 사우디 정부는 18명을 구속하고 일부 고위 공무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쇼기 기자가 살해됐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현재 10년 이상 거주해서 20년 이상 거주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노인연금 조건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10년 이상 거주자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26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마크 패터슨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을 경우 노인연금 규정이 20년 이상 거주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연금을 받자면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는데 그중 50세 이상 나이에서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나우루의 난민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던 11명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호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우루 난민 수용소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보도되고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나우루에 세워진 호주의 난민 수용소에 대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호주 국내 600명이 넘는 난민들과 함께 임시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 2013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클 페줄로 호주 내무부 장관은 치료를 위해 호주 국내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난민 영주권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수기 필터 회사인 HRV가 소비자들을 오도한 사실을 시인하고 44만 달러의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HRV는 정수기 시스템의 자성을 통해 이온화시켜 물이 부드러워지고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습진과 피부염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HRV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재됐고 여러 가지 선전물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돼 왔습니다. HRV 측은 이러한 정보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지난주 HRV에 대해서 44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부회의를 통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비준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유엔사의 동의가 명확치 않다며 미한 간 조율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는 유엔사와 미군이 모두 동의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찰에 필요한 비행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유엔사와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에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 등 북한의 대남 타격 화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it seems like an asymmetrical agreement because the biggest threat to South Korea, the forward deployed artillery, is still there and that wasn't addressed in the military agreement.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조율 수준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포괄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at there was full coordination from the UNC and the USFK and all these issues. 북한의 과거 땅굴 도발 등을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를 넓힌다 해도 고강도 준비 태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I would caution ourselves, the alliance in particular, to make sure that we maintain readiness until we have agreements that would really give us the confidence to demilitarize. 특히 미국 정부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벽한 대비 없는 남북 군사 합의는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